포켓북 핵심 12번입니다. 중거리 송전솔로에 대한 얘기죠. 자, 중거리입니다. 중거리다라고 하는 건 50km를 초과하고요. 100km 이하의 선로를 얘기하죠. 우리가 중거리를 해석하고자 할 때는 그저 임피던스 성분하고요. 어드미턴스 성분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데 그때 R, L, C까지만 갖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R과 L, 얘를 갖다가 임피던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R 플러스 하기를 J 오메가 L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드미턴스다라고 하는 것 G 플러스 하기를 J 오메가 C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이 G는 너무 적어서 뭘 했다? 무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R과 L과 C가 존재하게 되고 이것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중거리 송전솔로를 해석하게 되는데 물론 얘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회로도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임피던스 즉 R 성분이 있고요. 전류가 흘렀으니 L 성분이 있겠죠. 여기에 C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직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이죠. 이걸 직렬 임피던스 Z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얘는 병렬로 연결된 거니까 이걸 어드미턴스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가해지는 전압 ES가 있겠죠.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S, 송전단 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도착한 전압을 ER,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R, 수전단 전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사단자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등가루로 그려볼까요?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어드미턴스가 있다. 그러니까 선로에 존재하는 모든 임피던스를 한 점에 모았다. 선로에 존재하는 모든 어드미턴스를 한 점에 모아서 놓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걸 해석할 때도 무슨 회로로 해석한다고요? 집중 정수 회로로 해석을 합니다. 집중 정수 회로요. 자, 여기서 가해지는 전압을 송전단 전압 ES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S. 여기에 도착한 걸 ER. 얘를 I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선로가 구성을 되고 보니까 이 송전선로다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고 나면 시작점부터 끝나는 그 지점까지 연속된 전기회로가 구성이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사단자 방정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자, 사단자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송전단 전압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전기적 회로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있는 걸 뭔지 모르니 A, B, C, D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는 사단자 정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단자 정수다.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걸 IS라고 하고요. 여기에 흘러나오는 걸 IR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전압을 ER 이렇게 표현해 보죠. 이걸 가지고 사단자 방정식을 만들어 봅니다. 자, 이걸 만들려면 우리가 매트릭스 행렬을 이용하는 게 간단하다고 했죠? 있는 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송전단 전압 ES 하고요. IS, 송전단 전류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죠? A, B, C, D요. 사단자 정수 네 가지를 써주게 되고요. 여기는 수전단 전압에다가 수전단 전류 IR 이렇게 놓고 우리가 사단자 방정식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세워보게 됩니다. 그러면 송전단 전압 ES다라고 하는 거는 A에 ER, 그죠? A에, 여기가 잘못됐네요. A에 ER이죠. 이건 수전단 쪽이니까요. 그래서 ER, 여기를 IR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에 ER 플러스 B에 IR, 송전단 전류 IS다라고 하는 건 C에 ER 플러스 D에 I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죠. 여기에 관계된 식이요. 항상 대칭회로일 때는 A와 D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AD 마이너스 BC는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 기본 관계식을 꼭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뭘 알아야 되는가? 그죠? A, B, C, D가 의미하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A다라고 하는 거, 얘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IR을 뭐로 만들면 될까요? 제로로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i가 0이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리면 a만 남게 되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됩니까? 2r분의 2s가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전압비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크기가 같다면 상수 차원을 갖겠죠. 그래서 크기를 1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전류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이 회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개방 상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방이다. 그러면 또는 무부하다, 무부하 상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부하 시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부하 시험이요. 또는 개방 시험이다. 이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B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B다라고 하는 것, 그죠? 전압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ER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0이 되니까 B는 IR분의 뭐가 됩니까? IR분의 ES가 되겠죠? I분의 V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ohm의 법칙에 따르면 뭐는 I분의 V다. R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류회로니까요. 임피던스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임피던스요. B의 성질은 임피던스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압이 제로다라고 하는 건 이 회로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전압이 0이다라고 하는 건 단락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락 시험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C 값에 대한 얘기. C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똑같이 본다면 C다라고 하는 건 역시 자, C는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IR을 0으로 만들어야 되죠. IR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가 C는 ER분의 IS가 되겠죠. ER분의 IS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B와 그죠? 반대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게 되면 어드미턴스라고 얘기하죠. 얘를 어드미턴스의 성질을 갖고 있구나. 어드미턴스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질 거고요. D다라고 하는 값입니다. D다라고 하는 건 얘에 대한 얘기니까 역시 ER을 0으로 만들면 되죠. 수전단 전압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IR분의 IS가 되겠죠? IR분의 IS가 된다. 그러면 전류를 나누게 되니까 이건 전류비가 되게 되는 거고요. 얘도 상수 차원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A, B, C, D다라고 하는 사단자 정수 얘들의 의미를 봤고요. 자,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는 임피던스 만의 회로 또는 어드미턴스 만의 회로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임피던스 만의 회로입니다. 임피던스 만의 회로. 이건 여러분들이 회로망을 이렇게 주겠죠. 임피던스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A, B, C, D 사단자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A의 값은 그죠? 1이죠. 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얘가 임피던스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존재하므로 임피던스를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C는 어드미턴스인데 얘는 임피던스만 존재한다고 그랬으므로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D는 A하고 D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1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임피던스만의 회로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만약에 어드미턴스만의 회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드미턴스만의 회로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이때는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여기에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때 A, B, C, D는 그렇죠? 얘는 자, 얘 A는 전압비라고 그랬죠. 얘는 1이 되고요. D는 전류비인데 우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대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는 임피던스는 존재하지 않죠. 얘는 어드미턴스만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이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죠? 합성 사단자 정수 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T형 회로로 넘어와 봅니다. T형 회로다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우리가 그죠? 임피던스 만의 회로 얘기를 할 때요. 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자, 우리가 중거리 송전솔로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계통을 연계를 하다 보면 한쪽에만 임피던스가 그저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건 임피던스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두 개를 양분 똑같이 반반씩 나누어 배치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한 얘기죠.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가 있던 걸 반반씩 나눠서 2분의 1씩 나누어 배치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T자 모형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얘기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걸 T형 회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해석을 할 때 A, B, C, D는 그죠?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씩 단자를 잘라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만 갖고 하나씩을 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만 갖고 식을 하나 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얘만 갖고 식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임피던스 만의 회로가 되는 거죠. 얘가 없으면 어드미턴스 만의 회로가 되고요. 얘 둘이 없다면 임피던스 만의 회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요, 매트릭스 행렬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자고요. 쟤는 임피던스 만의 회로니까 1, 2분의 임피던스 제로 1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어드미턴스 만의 회로가 되니까 1, 제로, 어드미턴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임피던스 만의 회로가 되니까 1, 2분의 임피던스 제로 1 이렇게 식을 세워서, 그렇죠? 먼저 얘부터 해봐야 되죠. 교환법칙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행, 이열, 행렬의 곱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대로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놈하고요, 이놈을 곱하게 되죠. 그러면 1이 될 거고요. 뒤에 따라오는 걸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자, 얘하고 얘, 그죠? 0이죠? 얘는 2분의 임피던스만 남겠죠. 얘하고 0이면 0이 되고요. 어드미턴스만 남고요. 0이 되고요.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놈하고요, 2분의 임피던스, 제로, 1 이걸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자, 이걸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걸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자, 얘가 행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앞에 있는 걸 행으로 쓰고요, 뒤에 따라오는 걸 열로 쓰잖아요. 그래서 1행 1열 하게 되면 이놈과 이놈을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니까 1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들어가야 되죠. 이놈과 이놈을 곱하면 제로가 되어버리죠. 이놈과 이놈을 있는 그대로 곱해서 표만 하자고요. 2분의 임피던스에다가 1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되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가 됩니다. 얘하고 얘를 그대로 곱하게 되면 어드미턴스만 남게 되고요. 얘를 곱하면 제로가 되어버리죠. 얘는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에다가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2분의 임피던스 나오나요? 그죠? 플러스 하기를 4분의 임피던스의 제곱 어드미턴스가 되고요. 플러스 2분의 임피던스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2분의 임피던스 하고요, 2분의 임피던스 얘를 더해주게 되면 2분의 2Z가 되는 거죠. 플러스 하기를 4분의 임피던스의 제곱의 어드미턴스가 되니까 얘를 날려버리면 얘는 임피던스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하기를 4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죠? 정리를 했더니 임피던스에다가 1 플러스 하기를 4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라고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결과론 쪽으로요, 1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되고요. 얘는 임피던스의 성질을 갖고 있고 1 플러스 하기를 4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요. 얘는 어드미턴스가 되고요. 1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이런 결과가 되더라. 그래서 T형 회로의 사단자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송전단전압 ES하고요, 송전단전류 IS는 A의 2하니까 얘가 A 값이란 얘기죠. 얘가 B 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B 값. 얘가 C를 의미하게 되고요, 얘가 D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의 2R 플러스 하기를 임피던스의 1 플러스 하기를 4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의 IR IS는 어드미턴스의 2R 플러스 하기를 1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의 IR이 된다. 이걸 그죠? 우리가 T형 회로에서 사단자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파이형 회로가 나오게 될 텐데요. 파이형 회로도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 파이형 회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파이형 회로를 봅니다. 바로 얘인데요. 이 파이형 회로다라고 하는 건 이번에는 어드미턴스를 양분 똑같이 나누어 배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식을 그대로 세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보자 그랬잖아요. 얘는 어드미턴스 만의 회로가 되죠. 얘는 임피던스 만의 회로가 됩니다. 얘는 역시 어드미턴스 만의 회로가 되죠. 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대로 적어준 거였고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라고 하는 건데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바로 얘지요. 얘가 좀 전에 T형 회로에서는 여기 있었던 거죠. 임피던스의 1 플러스 하기를 4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가 여기에 있었어요. 무슨 형 회로일 때? T형일 때. 근데 파이형이 되면 바로 어드미턴스 쪽으로 이동을 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둘이 위치 바꿈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만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하시죠. 자, 예제 1번입니다. 중거리 송전솔로에서 T형 회로에 대한 얘기네요. T형 회로요. 자, 그럼 봐야 되겠죠. T형 회로다라고 하는 건 송전단 전압은 1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에 2R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하기를, 그죠? 임피던스에 1 플러스 하기를 4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에 IR 되죠. 송전단 전류 IS다라고 하는 얘는 어드미턴스에 2R이 되고요. 플러스 하기를 1 플러스 하기를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에 IR이 된다. 이걸 송전단 전류, 이게 T형 회로에 대한 얘기였죠. T형 회로. 그래서 송전단 전류를 찾아라 그랬으므로 이걸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답이 있나 볼까요? 어드미턴스에 2R이 되고요. 그죠? 1 플러스 2분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그러면 1번 항에 그런 답이 있겠네요. 1번 항에 그런 답이 있다. 그렇죠? 답을 1번 항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번은 1번 항이 되겠네요.